자, 교과서 71쪽 보겠습니다. 자, 71쪽. 잠시만요. 확률의 곱셈 정리 보겠습니다.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옆에 그 운동화가 있는데, 이 운동화가 뭐예요, 여러분? 캔버스화죠? 캔버스화가, 이제는 캔버스화를, 선생님 대학교 때인가? 캔버스화를 되게 많이 신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캔버스화를 덜 신더라고요. 자, 캔버스화는 우리가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발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질이 동일해서 이 천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직접 물감을 칠해서 자신만의 신발을 꾸밀 수 있다는 특징이 있대요. 지금 여기서 왜 이게 나왔는가요? 오른쪽 편은 어느 학급 학생들이 신는 신발을 조사한 결과이래요. 좀 전혀 연결이 안 되지만 그냥 예로 나왔으니까 봅시다. 지금 임으로 한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학생일 확률 구하라고 했어요. 순수하게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남학생인 학생은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죠. 그럼 전체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합계가 37이죠. 그럼 37분의 남학생은 남자는 19명이죠. 그래서 19, 37분의 19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임으로 뽑은 한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그럼 남학생이라는 조건 하에 그 학생이 신은 신발이 캔버스화일 확률. 그러면 남학생이었을 때 캔버스화일 확률을 그랬으니까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남학생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캔버스화를 신은 남학생이었을 확률이니까 이것을 분모로 돌아가겠죠. P 남분의 P 캔버스 교집합 남학생. 자, 남학생은 몇 명이에요? 지금 19명이었죠. 그럼 37명 중에서 19명이니까 37분 19가 확률이고 캔버스화를 신은 남학생은 남자이면서 캔버스화를 신어야 되니까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7명이죠. 전체 37명 중에. 그래서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19분의 7이 나올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단순한 확률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복습해 보았습니다. 생각력에서. 이제는 확률에도 그 덧셈 정리가 있었잖아요. 그러죠?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이게 덧셈 정리였는데 이제는 곱셈 정리를 배울 거예요. 도대체 곱셈 정리는 무엇인가 알아보았더니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PA 교집합 P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PA 교집합 P는? 그렇죠.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PA분의 PA 교 B였잖아요. 여기서 양변을 PA로 곱해요. 그럼 여기다 PA를 곱할까요? 좌변에. 우변에도 PA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여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PA 교 B는 즉 우변에 있는 PA 교 B는 뭐예요? PA 곱하기 B 슬래시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A 교 B는 A 교 B의 확률은 PB 곱하기 P A 슬래시 B하고도 같겠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P A 슬래시 B는 PB분의 PA 곱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 식의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는 PB를 곱해버려요. 양변에 우변에도 곱하고 좌변에도 PA를 곱해볼까요? PB를 곱해야겠죠. PB를 곱해볼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약분되고 지금 여기 부분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PA 교 B는 뭐예요? PB 곱하기 PA 슬래시 B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식에선 이 식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 봅시다.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PA 곱하기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을 사전 확률이라는데 이것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P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한 거하고 같아요. 또한 B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사전 확률이라 가지고 이것을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하고 같아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확률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한 번씩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예제 1번으로 갈게요. 페이지 지금 72쪽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주머니에 빨간 구슬이 7개 있고 파란 구슬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빨간 구슬 7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데 임으로 2개의 구슬을 차례로 꺼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빨간 구슬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파란 구슬이 나와요. 이러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비복원이라고 하죠. 다시 복원하지 않는 걸 안일 빗자를 써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비복원으로 뽑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빨간 구슬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총 몇 개죠? 구슬이 10개, 10개. 10개 중에서 빨간 구슬 7개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10시 1분의 7시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이제 구슬은 줄어들었어요. 9개로. 그래서 9시 1분에 뭐예요? 파란 구슬이 나왔는데 파란 구슬은 지금 현재 하나도 뽑지 않았기 때문에 3개 그대로 있죠. 그럼 3시 1이어서 9분의 3이에요. 곱하면 얼마죠, 여러분? 계산하세요. 이거는 3분의 1이니까 30분의 7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이런 확률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많이 구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일명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는 거죠. 그 확률의 곱셈 정리를.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빨간 구슬이 나오는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파란 구슬이 나오는 사건은 B라고 잡아요. 그럼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오는 사건은 PA겠죠.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PA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빨간 구슬이 나온 상태에서 그러한 조건 하에서 빨간 구슬이 나온 조건 하에서 파란 구슬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PB/A요. 즉 A가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PB/A예요. 이것은 9분의 3이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확률은 빨간 구슬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뭐예요? 빨간 구슬, 그 다음에 순서대로 차례대로 파란 구슬이 나올 이런 확률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 곱하기 빨간 구슬이 나왔다는 조건 하에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 이것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곱셈 정리해서 답은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3, 즉 3분의 1이어서 답은 30분의 7이 나온 거예요. 자, 이해는 잘 되죠, 여러분? 이제 표현만 익숙해지면 돼요. 이 부분만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라 한다고? 확률의 곱셈 정리. 자, 문제 1번 볼게요. 10개 중에 4개의 당첨 대비가 들어있는 제비 볼게요. 자, 4개가 당첨입니다. 당첨이 4개. 그럼 꽝은 몇 개일까요? 당첨이 아닌 것은 6개겠죠. 자, 여기서 유찬이와 연서의 순서대로 제비를 뽑는데 유찬이와 연서가 모두 다 뭐예요? 모두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을 그랬어요. 그럼 유찬이도 당첨. 그 다음에 연서도 당첨. 이렇게 될 확률이죠.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10개의 제비가 있으니까 10시 1분에 10개 중에서 뭐예요? 당첨 제비가 4개니까 4. 그 다음 당첨 제비가 지금 다시 넣지 않으니까 비복원이잖아요. 다시 복원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9개로 줄어들었죠. 그 중에 당첨 제비도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3개.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얘가 3분의 1이니까 30분의 4인데 또 약분이 되니까 15분의 2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산은 잘해요. 중학교 때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유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
유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라고 놔요. 지금 위에 있는 그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건을 A. 그 다음에 연서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놓는 거예요. 마치 여기 풀이 그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라고 하면 이제 식을 쓸 수 있겠죠. 뭐예요? 모두 당첨 제비를 뽑는 거는 A 교 B예요. A 사건도 B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먼저 유찬이가 먼저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유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조건 하에서 연서가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먼저 10분의 4. 그 다음에 제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9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도 하나 줄었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보기가 3. 그래서 답은 15분의 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제 2번 가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즉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지금 연습해 보고 있어요. 어느 회사는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각각 전체 제품의 40%, 60%를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공장 A, B 분량률이,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분량이 나올 확률이 2%와 3%예요.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한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불량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불량품 에러라고 하잖아요. 에러. ERR. 그래서 E로 표현할게요. E라는 사건이라 할게요. 제품이 불량품인 사건을 E라 할게요. 그리고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될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 할게요. 그럼 그때 확률을 구하라 하면 이건 뭐예요? 조건부 확률로 P2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조건 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면 여러분 불량품이었을 때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분모로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불량품일 확률 분의 A라는 사건과 불량품인 사건의 교집합. 그렇죠. 근데 PA 교 2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금 곱셈 정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P 지금 어떻게 돼요?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죠. 사전확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P2는 어떻게 될까요? P2는 실제로 불량품이 나오는 것은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하고 A 공장에서도 B 공장에서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거하고 B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PA 교 2하고 B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것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교 2가 PA, 자, A라는 조건 하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 확률. 그 다음에 B 교 2는 뭐예요? B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라는 공장에서 B라는 조건 하에서 불량품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불량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걸 각각을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자, 이거 밑으로 내려갈게요. 계산은 PA는 어떻게 돼요? A의 불량률은 2%로 했으니까 이걸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0.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 공장에서의 불량률이에요. 그럼 A 공장에서 불량률은 A면서 불량이어야 돼요. 그래서 PA 교 2가 뭐죠? 0.0이에요. 0.02. 아니, 잠깐만요. 다시 말할게요. 잘못 말했어요. A 공장과 B 공장에서 불량률이 2%와 3%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A 공장에서는 지금 A 공장에서는 전체 제품의 40%를 그리고 B 공장에서는 전체 제품 60%를 생산하니까 지금 A 공장의 확률은 A라는 공장에서의
확률은 0.4가 되고 B 공장에서의 확률은 0.6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A 공장과 B 공장에서의 불량률은 A 공장 상품일 때 불량률이 나올 확률이 A 공장에서 불량률이 나올 확률이 0.0이가 되고 B 공장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이 0.03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PA는 0.4. 지금 여기에요. 여기 0.4 곱하기 PA라는 공장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 그러죠? 그럼 0.02. 그 다음에 분모는 방금 했던 0.4 곱하기 0.02를 뭘 더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 부분에다 여기 부분을 더해야겠죠. PB는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 0.6이죠? 0.6 곱하기 B 공장에서 불량률이 나올 확률 0.03.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계산은 여러분이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소수점의 규칙이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28 이럴 때는 428 그 다음에 여기는 638 826 26분의 8 그럼 계산하면 248 13 13분의 4가 나오네.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 자리가 다 모두 다 어때요? 똑같이 0.4, 0.4, 0.02, 0.02, 0.04 자리수가 다 일치할 때는 이게 간단히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자, 조금 복잡한데 이 조건부 확률에서 더 복잡한 상황으로 된 거예요. 이것이 일명 베이즈 정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조건부 확률. 자, 이렇게 여기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원은 전체 사원의 50%이래요. 그러면 3회 이상 운동하는 이 사원이 3회 이상 운동하는 사원의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A라 할까요? 그럼 이것의 확률은 50%니까 100분의 50은 뭐야? 2분의 1이죠. 뭐 0.5라고 할 수도 있고 2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여자의 비율은 그러면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원이 여자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그 조건 하에서 여자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60%니까 0.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원 중에서 인물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남자의 확률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남자 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원은 A였잖아요. 그런데 남자여야 돼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확률을 구하란 말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P, A 교 남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그렇죠. 먼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A라는 사건 하에서 남자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PA가 뭘까요? PA가 2분의 1이었죠. 0.5였죠. 그 다음에 PA라는 사건 하에서 남자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A라는 사건 하에서 여자가 일어날 확률이 0.6이었어. 그럼 A라는 사건 하에서 지금 여기요. 여기 A라는 사건에서 남자가 일어날 확률은 이것은 여사건이겠죠. 그래서 0.4가 되겠네요. 그래서 곱해요. 5, 4, 20 0.2 다른 말로 말하면 10분의 2니까 뭐 5분의 1 둘 다 답이 돼요. 5분의 1도 답이 되고 뭐 0.2도 답이 되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문제,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73쪽.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지금. 두 사건 A, B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구했어요. 같이 한번 복습할까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뭐예요? 곱셈 정리라는 거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돼요. 이것을 곱해주면 되죠. 아니면 B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뭘 곱해줘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조건 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자, 1번 A 교 B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방금
공식을 썼잖아요. 이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PA 5분의 2 곱하기 B 슬래시 A, PB 슬래시 A, 10분의 3이죠? 10분의 3 곱하면 얼마죠? 50,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25분의 3. 좀 빨리 할게요. 이제 다 알겠으니까, 여러분. 가로 2번. PA 슬래시 B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조건방이니까 PB분의 PA 교비죠? 자, 여기도 좀 식을 써줄까요? 여기 1번도. A 교비가 뭐였죠? P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답은 이제 PB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A 교비는 방금 구했어요. 25분의 3이라고. 계산하세요. 25분의 6이에요. 계산 실수만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PA 교비의 여집합. 이거 많이 봤죠? 집합 그 고1 때 우리가 2학기 때 배웠어요. 고1 2학기 때.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일명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죠. 그러면 얘는 전체 확률에서 A 합집합 B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자, 확률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겠죠. PA가 뭐예요? 5분의 2. 그 다음에 PB 2분의 1 빼기 PA 교비 아까 구했는데 1번에서 25분의 3. 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통분하세요. 25, 52, 25니까 50으로 통분하겠네요. 그러면 1-50분의 자, 여기는 10이니까 20 더하기 25 빼기 6 이렇게 계산하면 자, 얼마가 될까요? 45에서 6을 뺐으니까 39 39를 빼면 11 50분의 11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4번도 똑같습니다. 자, 조건방류니까 PA의 여집합. 지금 여기를 분모로 보라겠죠?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을 교집합. 그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쓸까요? 그럼 아까 구했던 걸 이용해요. 그대로. 50분의 11. 분모는 A의 여집합이니까 A를 빼주면 되겠죠. 1-5분의 5분의 3분의 50분의 11이니까 여기는 잠깐만 지워버립시다. 계산은 뭐 여러분 잘하니까 바로 써버려요. 이상하네. 5분의 3. 지금 5분의 2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그러면 50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11이니까 5가 약분 되겠죠. 그래서 30분의 11이 나오겠죠. 암산해요. 간단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맛있는 찐빵이 있네요. 호빵이네, 호빵. 호빵이 팥이 들어있는 게 6개, 야채가 들어있는 게 4개가 있어요. 지은이가 2개를 꺼내요. 2개. 차례로 먹어요. 첫 번째는 야채. 두 번째는 뭐예요? 팥이 들어있는 찐빵을 뽑은대요. 이럴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야채가 들어있으려면 총 10개 중에서 야채는 4개죠. 10시 1분의 4시 1이에요. 그 다음에 줄어들었어요. 뭐가요? 호빵 개수가 9개로. 9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그 다음 팥이 들어있어야 돼요. 팥은 6개죠. 6시 1이겠죠. 6. 계산하면 얼마예요? 5분의 2 곱하기 여기 약분하면 3, 2, 6, 3, 3, 9,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5, 3, 15분의 4. 이렇게 계산은 간단히 하는데 이걸 굳이 식으로 쓰자면 뭐예요? 처음에는 야채, 두 번째는 팥이 나오니까 첫 번째 야채가 들어있는 호빵이 나올 사건을 A, 두 번째 팥이 들어있는 호빵이 나올 사건을 B라고 놔요. 그러면 얘는 PA 교비의 확률이죠. 일명 먼저 첫 번째는 야채가 나오는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야채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서 팥이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좀 식이 생소하죠, 여러분 사실.
곱셈 정리가 이번에 배워서 시기생소해요. 문제는 잘 풀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중학교 때 했듯이 문제를 풀고 거꾸로 식을 써봐도 돼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3번. 주머니에 흰색 탁구공 6개, 주황색 탁구공 7개가 들어있어요. 흰색 6개, 주황색 7개. 여기에서 임으로 2개의 탁구공을 꺼낸대요. 2개. 그런데 지금 두 번째만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 두 번째만 주황색이 나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야? 흰색이 탁구공이 나오란 뜻이겠죠. 흰색 그 다음에 주황색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흰색이 나올 사건을 A라고 놓고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올 사건을 뭐 B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나와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먼저 흰색이 나와 첫 번째 흰색 탁구공이 나오고 그러한 가정하에 조건하에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첫 번째는 흰색은 총 몇 개 공이에요? 6개하고 7개니까 더하면 13개죠. 그럼 13분의 13개 중에서 몇 개 있어요? 처음 흰색이 나오려면 6개. 그 다음에 이제 공이 하나 줄었죠. 12개 중에서 주황색 탁구공 7개 그대로 있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약분하세요. 이게 2가 되죠. 26분의 7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확률 곱셈 정리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기호로 표현하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주머니에 파란 공이 n개 있어요. 노란 공은 5개 들어있습니다. 자, n하고 5를 합하면 총 n 플러스 5개가 있네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공 꺼내요. 2개. 차례로 꺼냅니다.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 노란 공. 자, 그럼 파란 공이 나올 사건을 A라고 두 번째 노란 공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하면 자, 파란 공, 노란 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 파란 공, 그 다음에 노란 공. 이 사건이 A 교 B라는 사건이죠. 이것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었대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요?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한 가정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자, 이걸 구해요. n 플러스 5개 공 중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처음에 파란 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n개. 그 다음에 이제 공이 하나 줄었어요. 뽑아버렸으니까. 그러면 n 플러스 5가 아니라 이제 이번엔 n 플러스 4겠죠. 그리고 노란 공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 공은 5개 그대로죠.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요. 그러면 이걸 계산했더니 6분의 1이다. 자, 계산합시다. 자, 분모는 이렇게 항이 2개니까 가로로 해줄까요? 그러면 대각선끼리 이렇게 곱해진다고 했죠? 그럼 6, 5, 30에는 n 플러스 5, n 플러스 4의 곱. 자, n의 제곱 9n, 5, 4, 20, 마이너스 30n은 0. n의 제곱 마이너스 21n 플러스 20은 0. 20과 1 마이너스 n은 20 아니면 1인데 공의 개수가 지금 파란 공이 한 개인 일은 없겠죠. 그러죠? 아, 아니다. 한 개에서 한 개를 뽑을 수도 있겠네요. 파란 공을 지금 파란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란 공 나온댔으니까 파란 공 하나여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지금 n은 20 또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은 이렇게 둘 다 가능하겠어요. 자, 5번.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는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4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6이에요. 자, 지금 비가 내린다. 그 다음 이긴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사건을 A라고 놓고 이기는 사건을 뭐 B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가 먼저 내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뭐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거죠. 그것을 B라고 할까요? 이렇게 될 때가 0.4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자, 비가 내리지 않는 거 A 요집합을 나겠죠?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B예요. 이렇게 되는 확률은 0.6이에요.
그렇겠죠? 잠깐만 여기 조금 당겨서 씁시다. 보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0.4, 0.6.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은 비가 올 확률을 0.3이라고 했어요. 그럼 PA는 0.3. 비가 안 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PA 여집합은 반대니까 1 빼기 0.3이 0.7이죠. 그 다음에 이 팀에서 내일 경기에 이길 확률을 구하라. 경기에 이긴다. 그럼 경기에 이길 확률은 B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여기를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긴다. P, A, B. P, A 여집합, 그 다음에 경기에서 이긴다. B.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경기에서 이길 확률 PB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PB는 결국 비가 왔을 때 이기는 거라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기는 걸 합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가 왔으면서 경기에 이기는 거. 비가 오지 않으면서 경기에 이기는 거. 이걸 두 개를 다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PA 교 B가 뭐죠? 지금 PA, B가 일단 와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에 이겨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경기에 또 이겨요. 이렇게 하면 되죠. 베이지 정리에서. 그러면 여기서 PA는 뭐죠? 아까도 말했듯이 0.3이에요. 0.3 곱하기 PA, PB 슬래시 A는 뭐죠? 여기 밑에 구해놨잖아요. 0.4라고.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0.7. 여기 밑에 있네요. 0.7. 그 다음 B 슬래시 A 여집합 0.6. 뒤에만 하면 돼요. 3, 4, 12, 1.2. 1.2가 아니라 0.12겠죠. 소수 첫째 자리하고 소수 둘째 자리를 곱하면 소수 둘째 자리가 돼요. 0.12. 7, 6이 42, 0.42. 자, 자리수가 맞잖아요. 그대로 더해요. 세로 셈 했다고 생각해요. 54. 답은 0.54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갈게요. 자, 의사소통 문제가 있네. 의사소통은 수학적으로 이거 표현하는 줄 아는가? 이 수학적으로 이거를 서로 이해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수학적 의사소통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뽑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체육대회 예선에서 제비뽑기를 이용해서 3개의 반 중에서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갈 한 반을 뽑으려고 해요. 자, 부전승으로 한 반이 올라가면 참 좋겠죠. 경기도 하지 않고 체력도 소비하지 않고 바로 부전승으로 올라가면. 그런데 이 반은 제비뽑기를 하는데 뽑는 순서에 따른 당첨 확률을 계산해 본대요.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요. 다시 넣지 않아요. 지금 결승전에 올라갈 한 개의 반을 뽑으니까 3개 중에서 지금 부전승은 한 개예요. 그 다음 꽝은 2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 3개의 제비 중에서. 그럼 제일 먼저 뽑는 게 유리할까?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할까? 뽑는 순서가 필요 없고 다 똑같을까?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처음에 만약에 뽑혔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뽑는 사람은 뽑지 않았어요. 부전승 그 표를 뽑아야 되는데 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뽑아요. 아니면 세 번째 사람이 만약에 부전승을 뽑은 경우는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의 확률들 한번 구해볼까요? 자, 몇 개의 제비가 있어요?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건데 부전승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3C1분의 1C1이니까 3분의 1. 자, 이런 두 번째 경우는요.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안 뽑혀야 되니까 전체 제비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꽝인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겠죠. 그럼 3분의 2. 그리고 이제 제비수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2개로. 그 중에서 부전승이 1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경우 이런 경우 어때요? 세 번째 사람이 뽑을 때는
꽝이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뽑은 사람은. 그럼 3개 중에서 꽝인 거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수가 줄어들어서 2개 중에서 꽝인 거 하나 남았잖아요. 1개를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은 제비 1개 중에서 부전승인 제비 1개를 뽑으면 되겠죠. 자,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까요?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약분하니까 3분의 1이네요. 얘는요, 약분하니까, 얘도 3분의 1이네. 그러면 부전승을 뽑는 확률은 다 똑같이 3분의 1이어서 뽑는 순서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뽑는 순서에 관계없이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적으면 돼요. 자, 수고하셨어요.